투자는 사실 심리가 99.9%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주식으로 잘 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10배 오르면 뭐합니까? 10배까지 기다린 사람이 없는데. 저는 주식은요,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순이거든요. 타이밍을 잡는 건 신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산업만 공부해서 그 산업에 투자를 해놓고 10년 묵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가장 언급하시면서 욕을 많이 먹는 게 반도체랑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빠졌잖아요. 아까 그 기준에 의하면. 맞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네. 야, 이거는 참 좋게 말했다가 틀리면 혼나고 투자 한 푼 많은데 안 좋다고 얘기하면 또 혼나고 네. 야, 정말 계륵 같은 업종들인데 사실 이 업종들이 좋냐 안 좋냐로 얘기하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기업이고 좋아진 건 맞겠죠. 근데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크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2차 전지처럼 뭐 전 세계가 뭐 앞으로 자동차가 침투율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침투율이 뭐 이제 뭐 20% 30%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뭐 전 세계가 자동차를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듭니다. 뭐 앞으로 올해 판매율이 얼마가 될 겁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이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네이버를 더 고릅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고르고요. 저는 이거는 저희 채널부터 다른 채널까지 나갔을 때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이버입니다라고 했고 제가 저희 채널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멤버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두 달 정도 전에 제가 저라면 네이버 카카오를 저는 이제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질 때는 안 사고 저는 이제부터는 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내려와 있었고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카카오를 투자한다면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차트가 거의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하락할 구간이 크지 않죠. 근데 이걸 제가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를 살 거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사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10이 올랐는데요. 3, 5밖에 안 떨어졌어요. 얘 만약에 더 떨어지면 앞으로 내려갈 게 5나 남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얘를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10까지 올라갔던 게 9까지 내려왔어요. 하락할 밴드 크지 않죠. 근데 얘가 만약에 다시 상승한다고 하면 상승할 폭은 높죠. 저는 그냥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 제가 산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면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 산업이 뭐 반드시 성장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형 시총을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반드시 뭐 망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망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상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금부터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엔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에서 데이터는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분명히 중요한데 주식이라는 특징은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절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논리면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고를 찍니 뭐 어쩌니 매출이 근데 주가는 왜 박살났냐 이거죠. D램 가격이 뭐 떨어져서 뭐 주가가 내려간 거다.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D램 가격이 막 올라요.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누군가가 돈을 넣을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저는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이 기업의 데이터와 매출 이런 거지. 그런 걸 다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외하고 데이터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보셨을 때 약간 성숙산업 들어왔었다고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새롭게 뭐 엄청나게 성장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45만 원인가 그 찍고 거의 16만 원, 18만 원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6만 원 2배만 돼도 아직도 전고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만큼 싸다는 거잖아요.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산 게 더 크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채널에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 멤버십. 이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카카오 네이버가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처음 얘기했어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부터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중간에 잠깐 반등할 때 뭐 이때는 괜찮습니다. 반등 정도 보고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라고 했지 분할 매수를 계속 사는 거는 저는 아마 거의 처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는 괜찮죠. 왜냐하면
제가 진짜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정말 조금 이건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초심이 계속 달라져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대한민국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이유가 뭘까요? 장기 투자. 그죠? 물려주려고. 물려주려고. 네, 맞아요. 아니, 물려주려고 산 분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막상 차트가 떨어지거나 맞아요. 오르면은 그렇게 안 해요, 행동을.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죠. 네. 왜냐면 걔네들은 많이 올라도 2배거든요. 2차 전지는 10배, 20배 올라왔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걸 투자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잔인하게 물려줄 생각으로 안전하게 망하지 않을 기업에 그냥 은행 이자보다 더 받을 생각으로 내가 꼬박꼬박 투자할게. 그렇죠. 그 목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를 샀으면 얘네들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설레발 치지 말고 팔지 말고 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했는데 더 떨어졌는데 네가 말한 대로 더 올랐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더 사야죠. 아, 그럼요. 수량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샀다 팔았다 일일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초반에 이 기업들을 샀던 목적과 달라지게 그렇죠. 왜 다르게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남탓을 하냐 이거죠. 이 셋은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볼 거면 다른 거 사세요. AI, 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예, CBDC, 뭐 게임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이런 거 사세요. 삼성전자 그거 사서 그걸로 수익 안 봤다고 나중내 할 거면 거기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건데 이거를 진짜 초심이 잃고 가장 많이 산 다음에 물린 다음에 욕하고. 그 투자는 사실 심리가 99.9%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주식으로 잘 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10배 오르면 뭐합니까? 10배까지 기다린 사람이 없는데 내가 목표를 하고 내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내 경험이 있어야 10배 오른 주식을 10배까지 기다리죠. 주식이 여기서부터 10배, 100배 오르면 여기서부터 투자하는 사람 중에 여기 기다린 사람은 0.1%도 안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게 내가 감옥을 가게 됐다. 나와보니 10배가 올라 있었다. 이런 거 빼고는 사실 투자를 매일 보고 있는 분들이 그 10배 갈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는 그런 나만의 어떤 확실한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와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를 하되 나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특정 어떤 것만 맹신하고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최 코치님께서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대장 산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신산업으로서 좀 주목해야 될 거 로봇, AI, CBDC, 게임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운용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뷰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완벽한 상승장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도 유럽발 위기가 있었고 2014년, 15년에는 중국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금리 인상을 연간 한 번만 해주면서 그리고 전 세계가 돈을 풀고 그 시기에 한국은 수출이 역사상 한국 역사상 최대를 경신했거든요. 그런 시기 누가 봐도 이거는 증시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판단이 설 때 그때는 저는 현금을 10%밖에 보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많이 올라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반복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가 말하는 그것 때가 되면 주식 이미 다 올라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이 알고 들어왔던 거는 1분 능선부터 10분 능선에서 7, 8분 능선에 들어온 거지 제가 말하는 누가 봐도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누가 봐도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뭐 주식을 얼마를 벌었대, 옆집 사람이 주식을 얼마를 벌었대, 누구 후배가 주식을 얼마 벌었대, 그 카더라 통신을 들어오고 누가 봐도가 아니라는 거죠. 통화정책을 확인하고 시장의 차트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의 과거의 흐름과 지금 현재 흐름, 한국의 수출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제는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는 것을 그 누가 봐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나도 그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주식시장 그때부터 폭락했어의 그 누가 봐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주식을 들어올 때
차트 분석, 시장 분석, 경제 분석, 글로벌 시장 분석 이거 하고 들어왔냐 이거예요. 안 하고 들어왔죠. 이거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야 누가 얼마를 벌었대를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포모. 예, 그렇죠. 지금 그게 많잖아요. 포모라는 게. 저도 저희 채널에서 말했는데 포모라는 걸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들은 그냥 막차를 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뭐 완벽한 데이터를 분석하자, 데이터를 맹신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을 해서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자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1억이 있으면 네. 최소한 현금 3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5천은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5천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5천에는 뭐 AI 혹은 로봇 혹은 뭐 CBDC 혹은 뭐 게임주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1억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건 1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1억으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답을 하면은 항상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5천만 원 투자해서 언제 돈 벌리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1억으로 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늘려서 내 자산을 늘리자지 부자 될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될 목적이면 베팅해야죠. 네. 예, 현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1억을 그냥 바로 베팅해야죠. 종목 여러 개 나눌 필요 없죠. 하나에다가 올인 때려야죠. 네. 그래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기준을 어떻게 잡고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준을 그냥 내가 원하는 기준만 잡아놓고 타인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그건 틀린 얘기가 되고 정답이 아닌 게 돼요. 네. 그래서 내 성향이 뭔지부터 저는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하고 지금의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뭐냐죠. 부자가 되고 싶긴 한데 나는 망하더라도 한강 찾아가더라도 네. 나 그거 감수할 테니 베팅을 통해서 부자가 될래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혹은 5년,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난 차분하게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서 자본을 꾸준하게 불려서 부자가 될래 의미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부터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왜 하는지부터 주식을 어떻게 해서 불리는 건지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타를 할 건지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 어플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 어플 지우고 유튜브 다 지우고 그냥 진짜 단기 투자 나 10년 뒤에 자식한테 물려줄 거면 아무것도 안 봐야죠. 장기 투자했는데 왜 자꾸 뭘 보냐고요. 그러면 사람 심리만 더 흔들리죠.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는 하되 내가 단기 투자도 같이 단기 중기도 병행을 해서 꾸준하게 나는 매수와 매도 경험을 쌓을 거다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죠. 근데 지금 유튜브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목적만 가지고 과정은 다 무시하고 어떤 기준점을 세운지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 줘. 종목이 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너가 얘기한 건 틀렸잖아. 이런 것만 찾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항상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핑크빛 미래와 따뜻한 얘기와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세상에 그런 걸로 잘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냉정하잖아요, 시장은. 이미 본인들이 그 치열한 세상을 겪고 왔던 분들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겪다 보니까 여기서 지친 거예요. 시장이 냉정하고 비열한 시장이라는 걸 다 아는데 이미 지친 거죠. 지치다 보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좀 그럴싸한 얘기 해주고 따뜻하고 핑크빛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위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그 결과가 결코 좋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는 알겠지만 더 저는 그걸 극복을 해야지 주식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코체님 그러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네. 일단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대응이에요. 네, 대응이 가장 크잖아요. 아까 제가 웅달님하고 사실 방송 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논란이 좀 일을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웅달님이 이 얘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식은요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많은 이제 가치 투자나 어떤 그 유명한 대가분들이나 어떤 책들 속에서 예측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투자는 많은 줄이는 분들께 정말 많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순이거든요. 예측을 하는 건 바보고
그럴 필요가 없고 타이밍을 잡는 건 신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방송 보면 안 되고요. 유튜브 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어플 보면 안 돼요. 어차피 타이밍 못 찾고 예측 못 할 거면 산업만 공부해서 그 산업에 투자를 해놓고 10년 묵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워런 버핏도 네. 그 현금 계속 모으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측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럼요. 예측할 필요가 없고 타이밍 잡을 필요가 있으면 뭐 시황을 왜 보는 거죠? 이게 모순인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는.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도 타이밍 잡고 예측 다 해요. 우리가 예측이라는 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예언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측은 뭐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내가 손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측안을 뽑아놓자는 거지 예언을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를 찾자는 게 아니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인생 계획은 왜 짜냐 이거죠. 나 어디 대학 가려고 어디 대학 가기 위해서 몇 점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예측은 왜 하냐 이거죠. 그건 계획이다? 아 예측이랑 계획이랑 똑같죠. 계획을 통해서 예측을 말장난이죠. 그렇죠. 예측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잡아야죠. 타이밍을 왜 안 잡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싸다는 건 왜 나오는 거냐 이거죠. 쌀 때 팔아서 비쌀 때 팔자가 타이밍을 잡다는 얘기인데 말이 모순이잖아요. 주식의 기본 용어가 쌀 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언제 싸요? 지금 싸지 않나요? 이거 자체가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을 하고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럴싸한 책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예측을 하고 타이밍을 하면 얘 초짜네. 너 바보야. 누가 예측을 하고 타이밍을 잡니? 워렌 버핏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의 모순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는 그냥 책에 나온 얘기고요. 정말 타이밍 안 잡고 예측 안 할 거면 산업 공부에서 돈 넣었으면 10년간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보지 마세요. 어차피 타이밍 못 잡고 예측 못 할 건데 봐서 뭐 합니까? 사람만 혼란스럽지. 그게 장기 투자죠.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럴싸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그 경험을 비롯해서 현실과 책은 다르다는 거를 알고 그걸 빨리 깨우쳐서 그 방향을 최대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성공한 사람 중에서 타이밍 안 잡고 예측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예, 채코치님의 지금 이 말씀이 논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 시청님들께서 아 저거다. 내가 뭔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뭔가 마음속에 한켠에 미적지근함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코치님 오늘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부자TV의 채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카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